자, 여기 다에 나온 게 매월당 김시습이 지어놓은 수필인데 이게 수필이 애물의라는 얘기야. 애물의. 사랑의 자를 쓰는 거야. 대상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근데 우리가 매월당 김시습이 천재였잖아, 천재. 15살에 뭐 과거급제하고 어마어마하지. 근데 이제 중간에 무슨 개인적인 집안의 어떤 뭐 때문에 떠돌아다니는 김삿갓 방랑의 삶을 살았단 말이야. 이 사람이 지어놓은 것 중에 애물리 볼까? 어떤 이가 내게 물었다. 그러면 지금 봐봐. 대화야, 대화. 일단 대화. 대화를 통해서 뭔가 전달하려고 하고 있다. 대화는 질문하고 한쪽에서는 대답하고 우리는 이 글을 읽으면서 질문과 대답 속에 의미를 좀 파악해야 돼.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일방적인 설명보다 훨씬 더 전달력이 좋을 거야. 자, 어떤 이가 내게 물었다. 세상 만물을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어떤 이가 대화 상대자고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마다 자기 본성대로 살도록 하는 겁니다. 자기 본성. 주역에 이르기를 하늘과 땅의 큰 덕을 생이라고 하고 생, 하늘과 땅은 생. 만물은 끊임없이 낳고 또 낳는 것은 하늘과 땅의 큰 덕이요 살고자 하는 것은 만물의 본성이다. 만물의 본성은 살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계속 낳지요. 그러므로 만물의 살고자 하는 본성을 따르고 만물이 끊임없이 낳고 또 낳고 하는 하늘과 땅의 큰 덕을 생을 본받아 세상 만물이 저마다 자기 본성대로 살아가고 그러면 두터운 사랑과 은혜 속에서 자라도록 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세상 만물을 갑자기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한 거야. 알았지? 핵심은 뭐지? 이거죠, 이거요. 자기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 그렇게 자기 본성대로 살아가라고 하늘과 땅이 계속 낳고 했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하기에 이야기를 계속했다. 아직 그 말의 뜻은 모르니까. 사람과 만물은 하늘과 땅 사이에 함께 살고 있으니 인민은 내 동포요 만물은 나와 더불어 있다 라는 말이 좋습니다. 인민은 내 동포고 만물은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거야. 그럼 나랑 공존하는 거잖아. 나랑 함께 살아가는 거잖아. 함께라는 말. 그러면 함께 살아가. 그러면 당연히 만물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뭐라냐면 이 말대로 사람이 세상의 으뜸이며 만물은 그 다음이지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으뜸은 백성이고요. 그 다음에 만물은 두 번째다.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야.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만물이다. 알았지?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래? 인본주의. 인본주의가 뭐야? 세상의 근본은 사람이다.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군자가 사람을 대해서는 사랑하되 어질게 대하지 않으며 군자는 그렇대. 군자는 사람을 대할 때 사랑해. 그렇지만 어질게 대하지 않으며 만물에 대해서는 어질게 대하되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한테는 사랑하는 거고 만물한테는 어질게 대하는 거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먼저 어질게 대한다는 말의 의미를 봅시다. 어질게 대한다. 군자가 만물을 대하는 방식이 어질다고 했는데 그게 뭔데? 물고기를 잡을 때 촘촘한 그물을 쓰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 촘촘한 그물. 그러면 새끼까지 다 잡는다는 얘기잖아. 그렇게 안 한다고. 나무를 벨 때 적당히 자란 것만 도끼를 댄다. 길이가 한자가 되지 않아. 작은 물고기는 시장에 팔 수 없어. 그러니까 잡으면 안 되겠지. 사냥하되 새끼나 알은 취하지 않는다. 그물을 쳐놓고 새가 잡혀들지 않기를 빈다. 이건 뭐 그물을 쳐놨는데 사실은 잡으려고 하는 건데 잡지 않아도 된다. 뭐 관대함이잖아 지금. 어질게 대하는 게 그거란 말이지. 낚시질을 하는데 그물질을 하지 않는다. 낚시질은 먹을 만큼 만족할 만큼
활을 쏘긴 쏘는데 잠든 새는 쏘지 않는다. 이게 전부 다 어디에? 시경에, 아니요, 그 관대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지금 봐봐. 그러면 자연을, 만물을 어질게 대한다는 건 거기에서 무슨 이익을 취하거나 자기중심적인 것이거나 뭐 이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얘기잖아. 적당히 조금 만족할 만큼. 그다음에 새끼 뭐 이런 건 좀 정의롭게 사냥을 하고 채집을 한다 그런 얘기야. 시경에 있는 이 노래도 같은 뜻이죠. 그러면 이거는 시경이 뭐야? 우리가 시경, 서경, 역경, 주역, 논어, 맹자 뭐 이런 게 지금 굉장히 유명한 동양의 고전이잖아. 책에서 인용한 거야. 내가 이게 지금 하는 말이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시경이라는 책 속에도 이렇게 나오는 뭐라고? 저기 무성한 갈대밭에 한 번 쏘아 돼지 5을 잡았어. 화살 한 번 쏘는데 5마리야. 어허, 어진 분이시도다. 어진다고. 이렇게 얘기했대. 잘 생각해 봐야 돼. 이게 왜 그런지. 화를, 자, 저기 무성한 갈대밭에 한 번 쏘아 돼지 5을 잡나니, 어진 분이다. 이게 왜 어질다고 얘기하는지 생각해야 된다니까. 이거 지금 해석 잘 못해. 자, 봐봐.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 무자비한 거잖아. 돼지 5마리잖아. 이게 무슨 어진 거야. 말이 안 되지. 왜 어지냐면 이렇게 한 화살로 5마리를 잡을 만큼 이렇게 먹을 것이 풍요롭게 번식을 시켰다고 그런 뜻이야. 해석을. 이게 지금 한 화살을 갖고 5마리 잡았다는 건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화살 한 개로 5 잡았으니까 굉장히 효율적이네. 하나 갖고 5마리 잡았으니까 무지막지하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뜻은 그거라고. 그러니까 동물들이 많이 번식할 정도로 은혜를 베풀었다. 이게 관대함이란 얘기지. 시경에 나오는 말은 그거야. 만물을 관대하게 대했더니 여기서는 돼지가 이렇게 많이 번식했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돼지가 5마리 잡힐 정도로 많은 번식을 했다는 건 백성들이 사냥할 수 있는 이런 토대 자연을 만들어줬다라는 뜻이니까 임금님의 관대함이라는 뜻이야. 이게 어질다라는 뜻으로 시경에서는 해석을 해야 된다. 자, 요거 조심해야 되는 거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그럼 자연을 대하는 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는 순임금이 백익으로 하여금, 그러면 이건 잘 모르겠지만 사람이겠지, 그지? 임금이 신하한테, 백익이라는 신하한테 하여금 산과 연못에 불을 지르라고 하여 호랑이며 표범이며 무소며 코끼리며 다 내모라 멀리 쫓아버렸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철마다 사냥을 했다. 닭이며 돼지며 개를 기를 때 그 시기를 잃지 않으면 나이 이른 된 노인이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이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을 설명해 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야. 또 여기서 또 해석이 또 필요하겠지, 그지? 자, 결국 만물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주역에서, 이건 또 주역 나왔어. 그물을 만들어 사냥하고 고기를 잡는다라는 말에 모두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야. 사랑하면 잡지 않아야지요. 잡는데 어떻게 잡는다 그랬어? 적당히 잡는다 그랬지. 이해됐어?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어질게 대하는 거고, 어질게 대한다는 건 적당히 관대하게 대한다는 말. 이 말이 모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야. 알았어? 이게 가능한 거지. 그치? 사랑하면 쫓아버리면 안 되지요. 철마다 사냥하면 안 되지요. 시기를 고기를 고기를 먹으면 안 되지요. 사랑하면. 근데 먹는다는 얘기는 뭐야? 적당히 먹는다는 거. 관대하게 한다는 거. 이게 다
모두 사랑하지 않는다, 관대하다, 어질다, 자연을 대하는, 만물을 대하는 태도다라는 얘기야. 이 때문에 군자가 동물을 기르는 것은 늙고 병든 인민을 구제하기 위해서고, 물고기를 잡고 사냥하는 것은 잔치와 제사에 쓰기 위해서 하는 일이야. 다만 그 적당한 정도를 짐작해서 하는 일, 이게 어질게 대하는 거라고. 마구잡이로 잡아버리고 씨를 말리고 이렇게 하는 건 자연을 대하는 어진 태도가 아니라는 얘기야. 적당히. 어질게 대한다고 해서 살생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잡는 거라니까. 살생하더라도 모조리 잡아들이는 게 아니고 적당히 필요한 만큼, 만족할 만큼 욕심 부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자, 이번에는 100일 동안이나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서경의 기록은 이 태광왕 고사지, 태광왕이 사냥에 미쳐가지고 방탕하게 사냥을 즐겼던 것을 원망하는 것이요. 이거는 우리 용두어천가 125장에도 나오는 고사지, 그지? 태광왕이 사냥에 미쳐가지고 계속 사냥하러 다녀. 그럼 임금이 사냥하러 다니면 나란 일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너 계속 그러면 임금 자리도 뺏을 거야. 그래서 쫓아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질게 대하는 게 아니고 태광왕은 거기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잔인하게 대한 거지. 적당히 해야 되는데, 그치? 자, 낙수. 태광왕이 낙수라는 곳에 가서 100일 동안 안 돌아왔어. 사냥 가가지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뿔나가지고 쫓아내버렸다고. 그게 태광왕 고사야. 불이 타오르니 일제히 일어나네. 라는 시경의 노래가 있어. 이거 다 김시섭 다 읽었다는 거야. 자, 불이 타오르니 일제히 일어나네. 공숙단이 숲에 불을 질렀단 말이야. 아까 나왔었지, 그지? 짐승 한쪽으로 먼 뒤에 사냥을 했던 이를 비난한 것이다. 적당히 했어야지. 몰살시키려고? 그러니 이처럼 잔인하고 포악하고 살상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저거는 지나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저렇게 하면 어질게 대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오직 인민의 어려움을 덜고 인민이 잘 살도록 요 정도면 충분한 건데 저렇게 너무 지독하게 하면 안 된다. 자, 그러므로 그 다음 차례로 말한다면 인민은 어질게 대하고 만물을 사랑한다. 어질게 대하고 만물을 사랑한다. 그 중요함으로 말하자면 마을에 불이 났을 때 공자께서 사람이 다치지 않았느냐라고만 묻고 마구가리의 말이 상했는지는 묻지 않으셨다는 일을 들 수 있다. 이것이 군자가 만물을 사랑한다는 뜻이다. 됐어? 여기 불에 타오르니 일제히 일어나네 라고 나왔잖아, 그지? 일제히 일어나네. 자, 생각해봐. 불이 타오르니까 막 몰려들어가지고 다 잡아 죽이는 거야. 이게 바로 불이 타오르니 일제히 일어나네. 지나친 살생에 대한 경계를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지? 공숙단이 불을 질러가지고 짐승 한쪽을 온 다음에 사냥했던 것을 비난하는 얘기가 시경 속에 나온단 말이야. 불에 타오르니 아주 미친 듯이 짐승들을 잡네. 이런 얘기야.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절대로 만물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저 구절을 갖다 쓴 거야. 그러면 우리가 사냥하는 건 어떻게 해야 돼? 요 정도 인민의 어려움을 덜 정도로 인민이 잘 살 정도면 되는 거야. 이렇게 잔인하게 살상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만물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공자님이 했던 얘기. 공자님은 자, 봐봐. 구분을 해야 된다. 공자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이 났는데 공자님이 사람은 다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만 했단 말이야. 그러면 말이나 다른 것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잖아. 아까 인본주의 얘기했었지, 그치? 사람이 만물 중에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그 아까 말했던 인본주의. 사랑의 대상은 사람이다. 이해했지?
나머지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요. 어질게 대하는 대상이다. 어질게 한다는 게 결국은 적당히, 조금 뭐랄까 관대하게.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불교의 책에서 살생하지 않는 것을 기호로 삼았는데 이것은 참으로 선한 게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다고 질문했어. 그랬더니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짐승을 죽이는 것, 인민의 어려움을 덜어줘. 이거 괜찮은 거지? 그 고기를 먹여 인민을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야. 그렇다면 살생은 가능하지요. 살생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살생을 필요한 만큼 하는 건 잘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래서 불교에서 살생을 하지 않는 게 훨씬 더 훌륭하다, 그게 아니라고. 필요한 만큼 인민을 위해서 살생하는 건 그게 훨씬 더 낫다라는 얘기야. 먹을 것이 없어서 서로 물고 죽여가지고 인육을 먹기에 이런 참혹하기 그지없는 상황에서 그저 살생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럴 때는 살아남기 위해서 살생하는 게 오히려 더 맞는다라는 얘기. 알았어? 무조건 살생하지 않는 게 더 훌륭한 가치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전체 내용을 좀 정리하면 일단 첫 번째, 인간과 만물에 대해서 인간이 우선이고 사랑의 대상이고 만물은 어질게 대하는 게 맞다. 이 어질게라는 게 뭐냐면 잔인하고 포악하고 막 몰살시키고 쓸데없이 죽이고 이러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야. 필요 이상의 살생, 이건 안 돼. 만물 대한테도 안 되지. 그러니까 살생하는 게 만물을 대하는 태도 중에 하나야. 근데 적당히 관대하게. 그러면 그게 사랑하는 거라고. 아예 죽이지 않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인민을 위해서, 배불 생존을 위해서 적당히 죽이는 건 사랑하는 거야. 알았니? 그렇게 대하라고 만물을. 그러니까 만물을 대하는데 절대 죽이면 안 돼. 이거 아니고요. 막 죽이면 안 되고요. 적당히 필요한 만큼 관대하게 적절하게 그렇게 하는 게 만물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만물을 사랑하면 또 예를 들어 동물을 사랑해요. 그럼 동물 죽이면 안 돼 절대로. 이게 아니라는 얘기야. 알았어? 그리고 사랑의 대상은 분명히 얘기했는데 인간 사람이다. 인본주의가 깔려있는 거야. 인본주의. 그리고 나머지 만물을 대하는 건 사람한테 사랑하는 것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면 만물은 사람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다. 적당히 어질게 대해야 된다.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알았지?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만물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게 바로 애물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이에게 만물을 대하는 태도, 올바른 방법, 혹은 쉽게 얘기하면 인간하고 만물이 있으면 인간을 대하는 건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 모든 것 중에 인간이 본질이고 바탕이다. 만물을 대하는 건 이건 생태주의 관점이죠. 생태주의 관점 들어본 적 있지? 이 생태주의 관점은 인간보다 더 가치 있다고 평가하는 게 아니야. 그냥 자연일 뿐이야. 알았어? 서로 조화롭게 균형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게 생태계잖아. 적당히 죽고 적당히 잡고 적당히 살려주고 이렇게 해서 생태계가 유지되면 만물을 대하는 올바른 방법이다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이. 하지만 인간은 그게 아니죠. 인간을 대하는 건 기본이 인간이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인간을 대하듯이 만물을 대한다. 그러면 안 되고요. 만물을 대하듯이 인간을 대한다. 이것도 안 되고요. 인간은 인간대로 사랑의 대상, 만물은 만물대로 어질고 관대하게 다루는 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애물의였어.